안녕하세요. 방구석 수학의 강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방구석에서 힘드셨습니까? 인사하는 것도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에 드디어 여러분들 등교를 하게 되죠.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박수! 자, 첫 번째 여러분 전달사항 있는데요. 써봤어요. 짜자자잔. 보이시나요? 자, 확률과 통계가요. 올해부터 시험 시간이 60분에서 50분으로 몇 분이요? 50분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제 수학만 1시간 봤었죠, 그렇죠? 네, 이번에 중간고사부터 50분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본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확률과 통계 문제 수도요 대폭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몇 문제였죠? 13 플러스 4였죠? 객관식 열세, 주관식 서술형이 4개였는데 올해 시험부터는 14 플러스 3, 즉 객관식이 14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이 3문제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딱 보시면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좀 배려하는 느낌이 좀 드시나요? 드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배려하고자 이렇게 학생들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술형이 일단 줄었잖아요. 3문제로, 그렇죠? 서술형이 줄은 게 어디에 있죠? 객관식 넣는 게 낫지. 그래서 올해부터 시험 본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따가 이거 시험 문제로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바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차 시 수업은요, 제가 11차 시답게 11가지의 당부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사실은 신성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에도 해당이 되고요. 다른 수학 과목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진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공부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걸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이제 개념도 정말 중요하죠. 개념부터 하나씩 다 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정말 제가 작년에 매번 강조했어요. 아인슈타인이 하신 말씀인데요. 설명할 수 없으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습 피라미드라고 이렇게 밑에 또 하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강조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제일 위에 보시면 강의 듣기라고 나오죠. 이게 5%예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것을 공부했어. 그 다음날 24시간 동안 머릿속에 남아있는 비율이 5밖에 안 돼요. 5%. 그러니까 가장 비효율적인 공부법이 강의 듣기예요, 사실은. 강의만 들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적은 가장 최단기간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뭐 내가 생각해서 공부하는 게 싫어. 수학 문제 내가 직접 푸는 게 싫어. 인강만 들을래. 아니면 뭐 학원 가서 계속 수업만 듣고 와요. 숙제는 하나도 안 하고. 문제는 하나도 안 풀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살면서 가장 최단기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수학 성적은 떨어질 겁니다. 이 표가 증명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출처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읽기. 좀 나요, 10%. 읽으면 좀 도움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읽기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0%라는 게 시청각 수업 듣기. 뭐 이런 거 유튜브 강의도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시범 강의 보기 30%. 그래 봐야 강의 듣는 것은 30%야, 최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파란색. 집단 토익 50%입니다. 실제 해보는 거 75%예요. 자,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보다시피 서로 설명하게 해요. 그래서 90%가 머릿속에 남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다 이렇게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설명을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 다 개념부터 문제까지. 자, 3번. 학생을 봐야 돼 선생님처럼 설명해라.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친구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하다못해 쓰레기통 뒤집어 놓고 나서라도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백지노트 있죠? A4 용지에 거기다가 개념부터 한번 쭉 지금부터 써보세요. 우리가 원순열부터, 그렇죠? 중복순열, 중복조합, 같은 곳이면 순열 쭉 개념부터 쓰시고요. 그렇죠? 그게 나오는 우리가 확률, 수학 정률이 뭔지, 통계 정률이 뭔지, 그렇죠? 역사과 정률이 뭔지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막상 써보려고는 안 써집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번. 모든 개념과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만점입니다.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5번. 우리의 목표는 1등급이 아니라 만점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제가 한 4년 전인가 신성고등학교 1학년 담임했을 때인데 그때 그 학생이 수학을 못했던 학생이었어요. 저랑 같이 점프업. 정말 지금은 이제 그 제도가 사라졌지만 좀 부진한,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약간 수학 못하는 부진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그 실력을 많이 올리고 싶은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그 지하 강의실을 산 적이 있어요. 정말 선생님의 이 당부 이렇게 그 설명하는 이 방법을 그대로 활용해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3 수능시험 그 전부터 모의고사 볼 때도 계속 성적이 올라가고 있다고. 뭐 처음에 3등급 밑에서부터 해서 쭉 3등급, 2등급, 최종에는 1등급까지 정말 수능에서 만점 가까이 하나 틀렸는지 그 학생이 만점 맞았는지 헷갈리는데 제가 이 학생이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법 많이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꼭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6번. 오래 생각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사실 뭐 이런 분들 많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이 한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해서 옆에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지금 그러시도 아니죠, 여러분들.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생각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끈기 있게 계속 해결될 때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당 최소 20분 이상 고민해라. 그리고 안 되면 별표 치고 넘어가서 또 다시 와서 풀고 안 되면 별표 치고 넘어가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최소 3번, 최대한 5번까지 제가 해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면 신성고등학교에 올 실력이면 여러분 3번 이상 풀었을 때 해결이 될 겁니다. 제가 지난 그 수업 설문지를 분석하다가 이제 안 보신 분들 있잖아요, 영상을. 제가 퍼센트를 봤는데 한 20% 학생들이 안 봤다고 체크를 했어요. 솔직하게. 사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 이유를 보니까 뭐 학원 숙제 때문에 못했다, 바빠서 못했다,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요.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겠다는 학생도 있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1등급 수학이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그런 문제를 골랐어요. 강력 추천을 해서 무교재로. 그래서 그렇게 고른 이유는 여러분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고민해보라고. 솔직히 여러분 쉬운 문제 갖다 주면 고민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갖다 줘야 고민하고 오기가 생기고 할 거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많은 선배들 수학을 못했던 선배들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 마지막 시험. 자, 그 다음에 8번. 해설지는요, 내가 정답을 맞췄을 때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답을 맞았을 때. 내가 모르겠어. 바로 답지 보시는 분 없겠죠? 절대 수학 실력이 오르지 않습니다. 성적은 아마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 학생은. 맞았을 때는 꼭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답지에는 어떻게 설명해놨는지. 그리고 이 보는 이유는요, 여러분 특히 서술형을 준비할 때 되게 필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이니까 어떤 부모님께서 서술형을 어떻게 하면 잘
맞을 수 있습니까? 신소고등학교 서술이 어렵다는데. 맞아요. 우리 100점이 안 나오는 이유는 서술형에서 깎이기 때문입니다. 신소고등학교는요. 그래서 이 서술형을 정말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 뒤에 그 1등급 수학 같은 뒤에 해설지가 나오죠. 서술형 문제 같은 뒤에 해설지 어디까지 몇 점, 어디까지 뭐 몇 점 나오잖아요. 요 부분들을 꼭 푸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그 해설지의 그 기준을 보고 채점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실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또 하나 참고로 객관식 문제든 그 주관식 문제든 서술형 문제든 모든 문제를 여러분 서술형처럼 푸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일일이 쭉 풀이 과정을 쓰면서 푸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는 거 신소고등학교 공부하는. 자, 그 다음에 10번. 9번. 중간에 빠뜨릴 뻔했어요. 자, 화장실에서도 수학 문제를 생각해라. 여러분들 정말 그러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큰 일 보든 작은 일 보든 그 안에서도 수학 문제를 고민하시고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요. 정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문제를 풀면 안 풀려. 화장실 갔어. 세수하고 또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책상에 앉아서 다시 그 문제를 보는데 희한하게 생각 안 했던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문제가 풀립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런 적 있었죠. 선생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순간 많겠죠. 책 찢어서 던지고 싶고 다시 책 정말 울고 싶은 과정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을 거라고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번. 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아무 공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게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엇이든 독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퀴즈 내볼까요? 여러분이 100억 이상의 부자가 되고 싶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100억 이상의 부자가 되고 싶다. 생각만 행복하시죠?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런 분들의 삶은 매일같이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산답니다. 매일같이 부자가 되는 생각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를 할까 안 할까? 응? 경제에 대한 공부, 부동산에 대한 공부, 뭐 이런 경제에 대한 공부를 매일같이 책을 5권 이상씩 본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평소에는 건강 챙기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이 계속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운동하고 건강도 챙기고 자기의 이 모든 삶이 바뀐대요. 아침에도 예전에는 늦게 일어나던 습관이 지금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그래서 모든 삶에 이 삶이 변화가 됐다고 해요. 어떤 꿈을 크게 갖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크게 가지시고 나 만점 받는다. 수능 1등급, 올 1등급 하겠다. 나 서울대 가겠다. 아니, 나 하버드대 가겠다. 꿈을 크게 가지시라고요. 그러시다 보면 여러분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행동 습관들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 11번.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공부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직도 공부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 공부 모르겠으면 그냥 열심히 하세요. 하시고 나중에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꿈 다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그래서 그 위치에서 여러분보다 어려우신 분들 있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도와줄 정도가 되면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이렇게 수학 내용이 아닌 평소에 늘 강조했던 당부사항들 여러분 꼭 중요하니까 이대로 실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우리 내일 모레 실제 얼굴 보면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